안녕하십니까. 베트남민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6과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영생 선생님과 함께 오늘 6과 국제사회를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처럼 고급 단계의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그 활동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만큼 굉장히 중요한 학습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제협력, 국제관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휘와 유용한 표현들을 익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주제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류와 협력 관련 어휘들부터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국제교류, 국제협력, 국제우호 이런 단어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교류는 지난 5급에서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5급에서 만남과 교류라는 과가 있었어요. 사람이나 사람 아니면 나라와 나라 간에, 특히 오늘은 국제관계에 대한 것이니만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문화나 사상 같은 것들이 오고 가거나 통하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자, 국제교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네, 교류에는 남북한 교류, 특히 한국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아니면은 문화 교류, 문화적 교류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는 민간 교류라는 말도 합니다. 교류는 명사로 교류를 쓰지만은 교류하다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으로 교류를 맺다와 끊다 이런 어휘들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국제협력 관계돼서 협력이란 단어를 살펴볼게요. 협력은 어떤가요? 힘을 서로 합해서 돕는다는 뜻이죠. 국제협력하면은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국제협력으로 쓰였지만 우리가 노사 하면은 회사에서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과 회사 쪽이 서로 협력한다라는 뜻으로 노사협력이라는 말도 하고요. 또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는 회사들 있죠. 힘을 서로 합쳐서 일하는 회사들을 협력업체라는 말로도 회사에서는 자주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사로 마찬가지로 협력하다라는 말도 함께 많이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우호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호는 사이가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사이를 좋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우호 관계를 맺다라고 하죠. 또는 우호를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우호를 다지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 또는 우호를 꾀하다. 그래서 서로 계획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들다라는 뜻으로 우호를 꾀하다는 뜻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연어로 함께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증진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증진은 늘리고 지는 앞으로 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약은 기억력, 아시죠? 기억력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어떤가요? 기억력을 좀 더 좋아지게 하고 많아지게 한다는 뜻이겠죠? 기억력 증진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다음에 강화라는 뜻인데 강화는 강하게 한다는 말이죠. 점점점 강하게 한다는 뜻으로 수준 같은 것을 높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더 세게 만든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문장이 안 나왔네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런 문장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촉진하다라는 단어예요. 촉진은 이게 좀 더 빨리 되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빨리 해. 이런 뜻으로 무엇을 촉진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시면 정부는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이 좀 더 잘 되도록 뒤에서 촉진하는 것이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증진하다, 강화하다, 촉진하다는 세 단어다 모두 더 크게, 좁게, 높게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에 배웠던 단어들, 아까 국제교류 기억나시죠? 또 뭐가 있었어요? 힘을 합하는 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힘을 합하는 거, 국제협력 기억나시죠? 또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것, 국제우호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 말들과 함께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교류를 크게, 앞서게, 증진하다, 강화하다, 촉진하다 이 말 쓸 수 있는 것처럼 협력과 우호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사들과 함께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또는 교류, 증진 이렇게 명사만으로도 자주 따로 쓰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협력, 강화 또는 우호, 촉진, 우호, 증진 이런 식으로 명사만으로 해서 연어처럼 자주 쓰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다음 동사들 한번 볼게요. 우리가 협상하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수교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에 수교하다 볼게요. 수교라는 것은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과 베트남이 관계를 맺었어요. 지난 2012년은 베트남과 한국이 수교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큰 행사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다음은 조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조약을 맺다는 약하면 우리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약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법으로 구속되어지는 약속을 특히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좀 기억해볼게요. 양국은 평화 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우리가 맺다라는 말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또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조약을 체결하다는 말이 있어요. 자, 다음은 협상이란 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협상은 서로 협력해서 의논해서 어떤 두 사람 다 만족할 만한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요즘 무역협상, 나라 간의 무역협상들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의논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는 조약과는 조금 다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노조가 나오네요. 노동조합을 이야기하죠. 노조는 한 달여간의 파업 끝에 회사 측과 임금 인상 문제를 다시 협상하기로 했어요. 회사 측하고 함께 임금 인상하면은 우리 월급이나 받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려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의논해서 합의를 찾기까지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도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어휘들 보실게요. 이번에는 국가 간 회담 관련 어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단어들은 정상회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상은 어떤 것인가요? 나라에서 정상, 가장 우두머리, 가장 위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베트남에서는 주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나라의 정상이 되겠죠.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볼게요. 정상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해요. 그런데 회의와 회담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와서 의논한다라는 것은 회담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남북회의 또는 남북회담, 남한과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직접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직접 관계된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의보다는 회담이 더 적절한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문제 관련 어휘들이에요. 요즘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난민 문제, 테러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기아 등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분쟁이라는 말을 같이 알아볼게요. 분쟁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게 싸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인종 분쟁. 인종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게 싸우는 거. 인종 문제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곤 하지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종교 분쟁,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교 분쟁들이 있어 왔어요. 또는 요즘에는 어업 분쟁이다, 영토 분쟁이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업 분쟁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바다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영토는 그 나라의 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해서 싸우는 것. 옛날부터 또 현재에도 영토 분쟁은 많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교 공간 및 외교관에 대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외교라는 단어는 어떤 건가요? 외국과 이렇게 교류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외교 공간 그리고 외교관이 나와 있는데 그 외국에 가서 그 나라에서 외교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을 외교관이라고 하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공사를 외교 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우리 나온 단어 중에서 그 나라에 가서 외교를 하는 사람은 대사라든지요. 또는 총영사라든지요. 공사라든지요. 또는 참사관이라든지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쪽에 볼게요. 여기에서 외교 공간 먼저 볼게요. 외교 공간은 이쪽에 나와 있는 대사관. 이쪽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영사관만 나와 있는데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관,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외교관들이 일하는 외교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관들의 이름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은 대사라고 해요. 대사, 그 다음에 공사 또는 영사, 참사관 등을 우리가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어휘는 제가 하는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어휘들 흐엉생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제사회 관련 어휘는 참 다양하고 흥미롭죠. 그러면 여러분 어휘를 공부할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Các bạn khi chúng ta học từ ngữ về một cái chủ đề nào đó thì các bạn thử có nhiều cách học. Vậy thì trong đó có cách mà chúng ta mở rộng từ, rồi sau đó chúng ta sẽ nhóm từ lại. Thì các bạn xem một ví dụ như thế này, các bạn xem chúng ta học có hiệu quả hơn không nhé. Chúng ta có từ quốc chế, thì ở đây chúng ta có quốc chế 교류, quốc chế 협력, quốc chế 오후. Vậy thì chúng ta sẽ học theo kiểu là các bạn sẽ nhóm từ lại. Ví dụ như với quốc chế 교류 thì chúng ta có thể quốc chế 교류를 추진하다, meta. 추진하다 là xúc tiến, meta là chúng ta bắt đầu kết nối cái quan hệ các bạn nhé. Rồi khi mà quan hệ đã có rồi thì 증진하다, 강화하다 và 촉진하다. Và cuối cùng thì chúng ta có 단절하다. Như vậy 단절하다 là cắt đứt quan hệ. Vậy thì chúng ta có thể hiểu theo nghĩa của từng giai đoạn như thế, và các bạn có thể dễ dàng hiểu nghĩa và chúng ta có thể nhớ những cái từ để khi viết thì chúng ta có thể dùng được nhiều từ đa dạng hơn. Thêm một trường hợp nữa, ví dụ như các bạn có 외교 관계를 개설하다. Thì với 외교 관계 thì chúng ta có những cái quan hệ như thế nào? Chúng ta có 대일 là quan hệ với Il본, với Nhật Bản, 대한 quan hệ với Hàn Quốc, rồi 대중 quan hệ với Trung Quốc. Những cái quan hệ này thì chúng ta gắn với 외교 관계, được không các bạn? Ví dụ như chúng ta có một cái câu như thế này, các bạn đọc xem nào.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양국 사이의
교류 협약이 촉진되었습니다. Được không các bạn? Thì chúng ta đây chúng ta có từ 촉진되다, được không? 촉진되었습니다. Thì đó là một cách để các bạn học từ. Thêm một số ví dụ nữa, chẳng hạn như là 협력관계를 hoặc là 학술 교류 협정을 hoặc là 상호 교류 협약을 hoặc là MOU các bạn ha. Thì chúng ta dùng với từ 체결하다. Với 외교 thì các bạn có thể mở rộng theo hướng như thế nào? 외교 thì chúng ta có 외교 관계, rồi trong 외교 관계 thì chúng ta còn có 외교 공관, quan hệ ngoại giao, rồi các cơ quan ngoại giao, các tổ chức ngoại giao, phải không các bạn? Thì chúng ta có thể liệt kê ra theo hướng là có 대사관, 정경사관, 영사관 và 대표부. Rồi với 외교 quan các bạn cần phân biệt hai từ ha. Công quan là cơ quan, còn 외교 quan là cái cán bộ ngoại giao các bạn ha. Thì chúng ta có chẳng hạn như là 대사, 공사, 영사 hay là 참사관 등등. Như thế, ngoài ra khi nói tới cán bộ ngoại giao thì các bạn cũng có thể liên tưởng tới một cái góc cạnh khác, đó là các cái cán bộ lãnh đạo trong nước, những cái người ở các chức vị lãnh đạo trong nước. Chẳng hạn như chúng ta có các cái từ như là 대통령, 한국 대통령 hay là 주석, Vietnam 주석, hoặc là 국무총리, chúng ta có 수상, hoặc là chúng ta có 장관. Ở cái cấp các cái bộ thì chúng ta có 장관, và dưới 장관 thì chúng ta lại có 차관. Được không các bạn? Như vậy thì bằng cách học như thế này thì các bạn sẽ có thể nhớ được từ dài hơn, và đặc biệt trong một chủ đề thì chúng ta sẽ có nhiều cái từ chúng ta có thể mở rộng ra. Với từ 분쟁 chẳng hạn thì các bạn có 분쟁 thì có những cái 분쟁 như thế nào? 영토 분쟁, 영해 분쟁. Ngoài ra thì chúng ta có 인종 분쟁, 종교 분쟁 hay 노사 분쟁. 노사 분쟁 là gì các bạn? Trong một công ty thì có các cái cấp lãnh đạo và công nhân, đúng không ạ? Đó là sự tranh chấp. Chúng ta có thể dịch cái từ 분쟁 là xung đột, hay là chúng ta cũng có thể dịch là tranh chấp. Thì sự tranh chấp giữa chủ và thợ. Ngoài ra thì chúng ta có 양육권. 양육권 là cái quyền nuôi dưỡng con. Khi mà ra tòa thì người ta có thể có những cái tranh chấp về 양육권 분쟁, hoặc là 저작권, những cái tác quyền ha các bạn, hoặc là 상속, các cái quyền thừa kế, các quyền thừa hưởng mà cũng có thể xảy ra những cái tranh chấp các bạn nhé. Một ví dụ ở đây, chúng ta có thể đưa ra một ví dụ nữa, chẳng hạn như là 국제사회는 최근에 아시아 지역의 영행 분쟁 문제를 뜨거운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Một cái vấn đề là cái tranh chấp lãnh hải ở các cái biển ở vùng châu Á thì đã trở thành một cái vấn đề, trong một cái vấn đề nóng bỏng trong cái xã hội quốc tế ngày nay. Đó là cách mà các bạn có thể áp dụng để học các từ ngữ trong cùng một chủ đề. Các bạn thử áp dụng xem nhé. 네, 오늘 배울 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더라고요인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동대문 시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장인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자,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또한 씨 남자친구를 우연히 봤어요. 봤는데 그때 알았어요. 처음 봤거든요. 우와, 멋있다.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있잖아요, 또한 씨 남자친구 봤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던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멋있다 형용사죠? 그대로 멋있다에다가 더라고요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도 쓸 수 있지만은 우리 동사도 쓸 수 있는데요. 좀 긴 문장이 나왔네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이에요. 어제 기아 문제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지구상에서 매년 6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더라고요. 이런 문장이네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기아 문제 하면은 밥을 잘 먹지 못해서 굶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지구상에서는 매년 6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고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목숨을 잃다 해서 빼고 더라고요 붙여주시면 되죠. 계속해서 다음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더라고요에 여러분 이 더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때 생각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해서 굳이 과거의 일이지만은 과거를 써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알았던 것이 이미 과거였을 때는 과거를 앞에 써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비가 왔어요. 내가 알았던 것이 이미 비가 왔어요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앞에는 비가 과거를 써서 왔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우리 주제 관련해서 문장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요즘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더라고 하네요.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뭐예요? 요가 없죠? 네,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뒤에 요를 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또는 요도 없지만은 고도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 큰 쟁점이 되어 있더라 까지 할 때는 라에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되어 있더라고요. 억양은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자, 다음 문법 보실게요. 여기서는 정우가 다음 달에 해외 봉사활동 간다고 하더라. 친구한테 말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정우한테 들었어요. 들어서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를 친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해외 봉사활동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더라 해줬는데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때는요. 간단하게 짧게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정우가 다음 달에 해외 봉사활동 간다고 하더라. 해외 봉사활동 간다 더라. 그래서 간다 하고 더라 하고 이렇게 줄여서 써줄 수도 있네요. 자, 여러분 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흐엉센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Mẫu phần phạm vừa rồi thì các bạn đã được nghe cô Khang giảng rồi. Chúng ta đã học toragoyo. Toragoyo là một cái mẫu văn phạm mà chúng ta gắn vào sau một cái động từ hay một tính từ để nói lên một cái điều gì đó mình mới được biết ra do một cái trải nghiệm trong quá khứ và mình nói lại cho người khác nghe các bạn nhé. Và cấu trúc này được dùng với phong cách là văn nói, nghĩa là dùng trong khẩu ngữ, phong cách khẩu ngữ các bạn nhé. Và ở đây chúng ta có một số cái ví dụ như các bạn có câu như thế này. 1년쯤 가족과 떨어져서 살보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Sống một năm xa nhà thì bây giờ mới biết ra là gia đình quan trọng đến thế nào, gia đình thì quý đến thế nào các bạn nha. Một câu nữa, các bạn xem câu này nè. 6급 5과까지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Chúng ta học đến bài số 5 của cuốn 6 rồi. Vậy thì suy nghĩ của các bạn về quyển này như thế nào? 생각보다. Các bạn trả lời xem 생각보다. Có bạn nào nói như thế nào không? 재미있더라고. Chúng ta học đến bài 5 của quyển 6 rồi thì thấy là nó thú vị hơn là chúng ta nghĩ.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Được không các bạn? Và cái cấu trúc này chúng ta cũng có thể dùng ở thì quá khứ. Khi chúng ta biết ra một điều gì đó nhưng mà điều đó nó đã hoàn tất trong quá khứ rồi thì các bạn dùng cấu trúc là at hoặc là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Dĩ nhiên trong những cái mẫu câu này chúng ta có thể bỏ đi vô các bạn ha, bỏ đi vô khi mà chúng ta nói ở cái cấp ngang hàng, nghĩa là không cần sử dụng cái thái độ lịch sự hay là kính trọng trong lời nói của mình. Câu này chúng ta cũng thử làm một số ví dụ xem. Các bạn xem cái mệnh đề trước là gì? Cái 상황, cái tình huống cho là
마트 전기 할인 판매 진행 중이라고 들어서 tôi nghe nói rằng là ở trong ma트, trong siêu thị đang có cái kỳ bán giảm giá, nhưng mà đến đó thì đã hết mất rồi. Một tình huống đến đó thì cái sự việc nó đã hoàn thành rồi, phải không các bạn? Cho nên câu chúng ta sẽ có là 가봤는데 이미 끝났더라고요. Đi đến đó thì nó đã hết mất rồi. Có nghĩa là khi chúng ta biết ra thì tình huống đã hoàn tất rồi. Một câu nữa chúng ta có ví dụ như là 수진 씨가 지금 다 회복해서 보기가 참 좋은데 병원에서 봤을 때. Bây giờ thì Sujin đã bình phục rồi thì trông vẻ mặt rất là tốt rồi, nhưng mà 병원에서 봤을 때, khi mà gặp ở bệnh viện thì sao? Ôi cô ấy đau nhiều lắm, nghĩa là cô ấy ốm rất là nặng. Chuyện đó đã qua rồi và bây giờ cô ấy đã khỏe lại, phải không các bạn? 병원에서 봤을 때 아주 많이 아팠더라고요. 아팠더라고요. Rồi như vậy thì chúng ta sẽ thêm một tí nữa cái mở rộng của mẫu văn phạm này. Thì các bạn có 다고하다. Đây là một mẫu câu gián tiếp, phải không các bạn? Các bạn tường thuật lại một điều gì đó và chúng ta kết hợp với mẫu câu chúng ta vừa học 더라고요 thì sẽ ra là 따더라고요. 따더라고요. Ví dụ chúng ta có 친구가 방학에 베트남에 가봤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많다더라. Được không các bạn? Nghĩa là bạn tôi thì trong kỳ nghỉ hè anh đi Việt Nam và anh ta bảo rằng, chúng ta có cấu trúc tường thuật lại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합니다. 하더라. 그래서 경치가 많다더라. Được không các bạn? Đây là cái cách chúng ta kết hợp hai cái mẫu câu lại và các bạn có thể vận dụng trong văn nói rất nhiều để cho chúng ta có thể biểu đạt lời nói của mình thật là sinh động. 네, 오늘 두 번째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문법은 으련마는 이라는 문법이네요. 먼저 예문부터 함께 볼게요. 지구상에서 전쟁, 가뭄, 질병이 사라지면 좋으련마는 아직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네요. 이런 문법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고 좀 배웠던 비슷한 문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구상에 이런 거 사라지면 그런데 아직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어요. 자, 비슷하게 이런 말들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문법 으련마는요, 앞에 보통 뭐뭐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앞에 면이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뒤에는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런데, 그렇지만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텐데, 됐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네요. 뒤에 이런 문장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비가 안 오면 당장 가련마는, 여기 보실까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어요. 당장 가겠어요. 그런데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못 가서 죄송해요 라는 문장이 뒤에 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현재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련마는 앞에 엇도 쓸 수 있는데요. 자,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네요. 이런 문장이 맞네요. 여기에서 엇으련마는 해서 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수차례 실무회담을 했으니까 여러분 실무회담 괜찮으세요? 실제로 그 일에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했으니까 이제 정상회담, 대표자들이 만나서 그 회담을 할 때도 됐으련마는 이런 문장이네요. 아직 그런 소식은 없죠? 여기에서는 면 안 쓰고 했으니까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도 됐는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조건들이 잘 충족되지 않았어요. 만족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소식은 없지요?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자, 이런 문장들을 앞에 부분에 그 정도 했으면 이게 없어도 뒤에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아유, 그만할 때도 됐으련마는 앞에 문장 면이나 니가 없어도 괜찮고요. 뒤에 문장만 이야기해 주거나 또는 련마는 여기를 갖다가 줄여서 련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할 때 자주 쓰이곤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차례 실무회담 했으니까 이 문장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아유,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도 됐으련만은 줄여서 됐으련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네요. 자, 으련만은 문법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 허영생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Mẫu văn phạm thứ hai các bạn nhé. Bây giờ thì mẫu văn phạm thứ hai các bạn nhìn xem cái nội dung chúng ta đã hoàn toàn hiểu chưa? 으련만은 hơi khó đọc các bạn ha. Hoặc là không có 으련만은. Thì đây là một mẫu câu mà các bạn đã học một mẫu câu trước đấy, có nghĩa hơi tương tự giống, gần khá giống với mẫu câu này. Chúng ta có 으면 으려마는 và chúng ta có 으면 을 텐데, hoặc là chúng ta có 으면 겠지만, 좋겠지만, được không các bạn? Thì hai mẫu câu này, những mẫu câu này nó có ý nghĩa gần như giống nhau, nhưng mà trong cách dùng thì có thể khác nhau, có phần khác nhau thì chúng ta sẽ xem sau. Bây giờ thì các bạn sẽ xem một cái tình huống như thế này. 유학 갔으면, nếu mà được đi du học thì một cái điều kiện, một cái sự mong muốn, phải không các bạn? Thể hiện một cái điều kiện, một cái mong muốn mà cái điều mong muốn đó không có được, và cái sẽ nối tiếp được ở cái nối tiếp với một cái vế sau nữa. 유학 갔으면 대학원까지 공부하려마는, nếu mà được đi du học thì tôi học luôn lên cao học cơ. Nhưng mà 조건이 안 되어서 참 속상하네요. Nếu mà được đi du học thì tôi học lên tới cao học rồi, nhưng mà không đủ điều kiện cho nên thật là buồn, phải không các bạn? Đây thì chúng ta thêm một cái với cùng một tình huống này. 유학은 갔으면 좋으려마는, nếu mà được đi du học thì tốt biết mấy, nhưng mà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시네요. Nếu mà được đi du học thì tốt biết mấy, nhưng mà bố mẹ tôi cứ phản đối thôi. Đó là cái cách dùng của mẫu câu 으려마는. Và các bạn sẽ xem, trước nhất là nó có hai mẫu câu nó tương tự với nhau, nhưng mà khi nào thì nó sẽ khác nhau các bạn ha. Thì với mẫu câu 으려마는, do một cái điều kiện, một cái điều mong muốn, và các bạn cái vế sau khác với hai cái cấu trúc văn phạm này, thì vế sau chúng ta sẽ không dùng ở thì quá khứ, không dùng ở thì quá khứ. Ví dụ như chúng ta có câu là 오후에 비가 오려마는 우산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Câu này không được các bạn nhé, có nghĩa là cái vế sau chúng ta sẽ không dùng thì quá khứ với cái cấu trúc 으려마는, trong khi với cấu trúc 텐데, 리을 hoặc là 을 텐데 thì các bạn có thể dùng được với thì quá khứ các bạn nhé. Câu này là câu đúng, trong khi câu trên thì không đúng. Chúng ta sẽ xem tiếp nữa, còn một cái hạn chế nữa với cái mẫu câu 으려마는 là gì? Các bạn xem này. 으려마는 그 문제는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해결이 되려마는 모두 힘을 모으기로 합시다. Không được các bạn, chúng ta không dùng câu mệnh lệnh, câu đề nghị với cấu trúc 으려마는, mà như thế những trường hợp này thì chúng ta sẽ dùng với 을 텐데. 그 문제는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해결이 될 텐데 모두 힘을 모으기로 합시다. Được không các bạn? Như vậy thì chúng ta đã thấy được cái sự hạn chế của cái mẫu câu 으려마는 với cái phân tích và so với các cái mẫu câu khác mà chúng ta vừa học. 네, 교재 111쪽 말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국제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 보는 말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활용 문장부터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할 주제는 인종 분쟁에 대한 거네요. 여기 배경을 보시면은 전에는 이데올로기의 힘이 강하여 인종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지면서 인종 문제가 중요해졌다. 여러분 이 부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잠깐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데올로기 힘이라고 했었는데, 이데올로기는 그 시대나 사회가 따라야 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이야기하죠. 한창 이데올로기 문제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 언제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구소련하고
미국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를 냉전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냉전 시대가 끝났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났어요. 그때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었어요. 인종 문제, 종교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이 큰 문제가 사라지고 나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인종 문제 뿐만 아니라 종교 문제, 영토 문제 등이 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문법 으련마는 하고 덜하고요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대화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인종 분쟁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인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인종 분쟁이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에는 이데올로기의 힘이 강하여 인종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져서 인종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대화로 해결하면 좋으련마는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네, 대화문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인종 분쟁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문제, 이 사람이 신문 보고 알았죠?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떠줬어요. 그랬더니 네, 얼마 전까지는 인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인종 분쟁이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네요. 전에는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 이데올로기의 힘이 강하여 인종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져서 냉전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인종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B가 이야기하는 거 이 부분에 있네요. 해결 방안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대화로 해결하면 좋으련마는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존의 길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좋으련마는 해서 오늘 배웠던 부분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이렇게 해서 대화를 끝맺고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배웠던 문법 표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인종 분쟁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인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인종 분쟁이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에는 이데올로기의 힘이 강하여 인종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져서 인종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대화로 해결하면 좋으련마는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네,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연습 문제 다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프리카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또 그것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 내에서 내전, 나라 내 전쟁을 이야기하죠.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기도 하다. 해결 방안. 그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정도 나아져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대화문 같이 만들어 봅시다. 요즘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더라고요. 어떤 게 나왔어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나왔죠?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아프리카 기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배경을 설명합니다. 어떤 거예요? 인구 늘고 있는데 경제 발전하지 못하고 또 내전도 일어났다는 말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심하게는 내전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하기도 해서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사정도 나아져야 한다. 이런 말들이 오겠죠. 근데 련마는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좋으련마는 그죠?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했네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도와주고 또 정치 경제 사정도 나아지면 좋으련만을 했네요. 자, 이 대화문 그러면 저하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앞쪽으로 가서 네. 자, 이쪽부터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아프리카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전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문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읽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읽게 되는지 같이 해봅시다. Chúng ta sẽ cùng đọc xem cái nội dung mà chúng ta học trong phần đọc hôm nay là gì các bạn nhé. Vẫn không quên nhắc các bạn là khi chúng ta đọc thì cần rèn luyện các kỹ năng là tìm ra các câu chủ đề, tìm ra các cái từ khóa, cũng như là chúng ta cố gắng phân tích được cái nghĩa trọng tâm của một đoạn, từng đoạn thì nó nêu ra cái gì, và kết hợp với những cái kiến thức mà chúng ta có được từ phần Ilki vào phần Suki các bạn nhé. Thì ở đây trước nhất các bạn tìm ra câu chủ đề của đoạn văn này nè. Câu chủ đề của nguyên cái đoạn mà chúng ta vừa nêu ra đây. Các bạn xem câu đầu tiên là gì? UNESCO 한국위원회는 한국의 청년들을 세계 곳곳에 파견하여 풀뿌리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브릿지 사업은 전개하고 있다. Câu đầu tiên thì các bạn có thể dễ dàng nhìn thấy là phần lớn các cái câu chủ đề nó thường nằm ở cái vị trí đầu tiên, thì ở đây cũng vậy. Đây là câu đầu tiên. Có chăng các bạn sẽ cảm thấy hơi lúng túng khi chúng ta gặp những từ mới trong các cái câu chủ đề hay là trong các cái chủ đề mới mà chúng ta đọc các bạn. Ở đây chúng ta có 풀뿌리 교육 và 브릿지 사업. 브릿지 사업. Vậy thì 풀뿌리 교육 là gì? Và 브릿지 사업 là gì? Đó là cái điều mà các bạn đừng có quá bận tâm, mà chúng ta sẽ được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này ở đoạn sau. Ở đây có từ 파견하다. 파견하다 là gì các bạn? Khi chúng ta cần thực hiện một cái công việc nào đó, chúng ta sẽ gửi người đến một cái địa phương hay là một nước khác.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의무를 한다, là một cái nghĩa vụ nào đó ở một cái vùng, một cái khu vực khác thì chúng ta gọi là 파견하다. Sang đoạn thứ hai thì các bạn xem vấn đề đã được giải quyết ở đây chưa? Cái thắc mắc của chúng ta đã có được nêu ra ở đây chưa hả các bạn ha? 브릿지 사업은 chủ ngữ phải không các bạn? Và ở đây chúng ta sẽ có được cái nội dung mà nói về cái 브릿지 사업, phần mà có thể chúng ta chưa biết khi đọc ở đoạn đầu tiên. 브릿지 사업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 Được không các bạn? Ở đây thì chúng ta có một cái định nghĩa. Đây là một cái chương trình mà UNESCO đã triển khai vì cái sự giáo dục, vì cái việc giáo dục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Và ở đây các bạn sẽ có một cái từ mới. Chúng ta có 일환으로, 일환으로.
Thì cái cấu trúc này chúng ta sẽ thấy rất là nhiều dùng trong những cái nội dung, chẳng hạn như chúng ta trong khuôn khổ ký kết hợp tác quốc tế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hay là trong khuôn khổ của hoạt động gì đó thì nó sẽ kéo theo một cái hoạt động đi kèm,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trong khuôn khổ. Và chúng ta có thể đọc một cái câu ví dụ dưới này các bạn. 한배 수교 2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phải không các bạn? Trong khuôn khổ kỷ niệm 20 năm quan hệ Việt Hàn thì sẽ có một hoạt động gì đó xảy ra. Thì 지난달 18일 그 호치민대학교에서 한배 관계, quan hệ Việt Hàn, một cái hội thảo gì đó với cái chủ đề 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설되었습니다. Thì một cái hội thảo với cái chủ đề như vậy đã được khai mạc, đã được mở ra ở trường đại học để trong cái khuôn khổ là kỷ niệm 20 năm quan hệ Việt Hàn. Và chúng ta sẽ đi sang cái đoạn tiếp theo. Thì các bạn thấy l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vừa rồi là một cái định nghĩa mà theo cái UNESCO họ đưa ra, cũng như là cái giải thích rằng cái Bridge Saop là gì. Và cái đoạn này nó sẽ giải thích rõ hơn nữa.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nếu mà nói theo kiểu Hàn Quốc thì sao các bạn? 공부방 야학은 열자는 얘기입니다. 열자는 얘기입니다. Nếu mà nói theo kiểu Hàn Quốc thì đây là cái cách mà kêu gọi mở cái 야학 và cái 공부방, mở những cái phòng học, những cái câu lạc bộ học tập hay là những cái buổi học đêm các bạn ha. Thì ở đây chúng ta có thêm một cái chữ có thể là các bạn sẽ thấy hơi mới, đó là 정체성. Đó là cái tính gì các bạn? Một cái đặc trưng, một cái điểm đặc biệt gì đó mà để phân biệt cái này với cái khác thì gọi là 정체성. Thì trong câu này chúng ta có gì?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Nghĩa là đưa ra một cái điểm đặc trưng, một cái điểm gì đó rất là đặc biệt của một cái khu vực, một cái làng, và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và xây dựng nên các cái cộng đồng. Ở đoạn sau thì chúng ta có một cái từ mà các bạn cũng có thể thấy mới, đó là 오산이다, 큰 오산이다. 오산, chúng ta có một từ gì đó mà các bạn có thể liên tưởng nghĩa được. Chúng ta có chữ 오해 ha các bạn, một vấn đề gì đó mà các bạn hiểu lầm thì là 오해이다. Còn 오산이다 là một vấn đề gì mà chúng ta tính toán, chúng ta suy tính, chúng ta dự đoán nhầm, sai thì là 오산이다. Và các cái câu còn lại thì tương đối dễ các bạn ha. Và chúng ta sẽ đi tiếp theo cái đoạn sau. Thì khi nói về cái Bridge Saop là gì rồi, đưa ra cái định nghĩa rồi, cũng như là một cách giải thích dễ hiểu hơn theo kiểu Hàn Quốc là gì rồi, thì chúng ta có Bridge 활동가들은, những cái nhà hoạt động Bridge Saop, Bridge 활동가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같이 뛰어 놀 것이다. Thì những cái nhà hoạt động này sẽ đi đến từng nơi, từng chỗ trong các cái làng, trong các cái xã mà cùng chơi, cùng đùa, cùng nói chuyện với những người dân ở đó. Thì các bạn đã phần nào hình dung được những cái hoạt động của các cái nhà Bridge 활동가 này rồi. Và ở đây chúng ta gặp lại chữ 도모하다 nữa. 도모하다 là gì các bạn? Có nghĩa là tìm ra một cái phương cách nào đó để đạt được một cái việc gì đó các bạn nhé. Và như vậy thì chúng ta có cái đoạn này, và kết hợp với sách trong sách giáo khoa đấy thì các bạn phải trả lời câu hỏi, hay là các bạn phải điền những cái từ, những cái chỗ trống. Thì ở đây chúng ta sẽ kết hợp làm một cái nội dung ở trong sách của chúng ta đấy. Ở đây các bạn có gì nè? Bridge 사업은 새로운 아프리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다. Đây là một cái cách tiếp cận mới để làm ra một cái Africa mới. 새로운 아프리카, 새로운 접근. Đây là một cái phương cách, đây là một cái cách tiếp cận để làm ra một cái châu Phi mới, Africa. Và 일반적으로 원조만을 베푸는 방식은 달피한다. 달피하다 là gì các bạn? Nghĩa là thoát khỏi, là tránh khỏi
tránh khỏi một cái cách là trước giờ chỉ viện trợ đơn phương về một phía thôi, một nước, một quốc gia nào đó thì viện trợ cho một nước nào đó, viện trợ vốn đầu tư gì thì để tránh khỏi, đây là một cái cách tiếp cận xây dựng nên một cái Africa mới mà tránh đi cái cách mà trước giờ vẫn hay làm là đơn phương tài trợ hay là viện trợ đầu tư cho một cái quốc gia. Vậy thì cái khoảng trống, thì trong khoảng trống này chúng ta sẽ có những nội dung gì có thể vào đây? 원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Các bạn trở lại xem cái nội dung mà nãy chúng ta cần điền vào là gì. Đây là một cái phương cách mới mà để thoát khỏi cái cách mà chúng ta vẫn làm trước giờ là cái viện trợ đơn phương. Vậy thì cái nội dung chúng ta cần điền và sau đó là 이를 통해 현지인의 문제 해결 능력은 키운다. Thông qua cái cách này thì sẽ nuôi dưỡng một cái năng lực, một cái khả năng cho những cái người 현지인, những cái người ở cái khu vực đó, những cái người mà ở cái đất nước, ở đây là gì các bạn, Africa đúng không ạ? Những cái nước mà được tài trợ, được viện trợ đó, thì thông qua cái cách này thì sẽ nâng cao cái năng lực giải quyết vấn đề của những cái người ở nước đó. Như vậy thì chúng ta liên hệ giữa câu trước với câu sau như thế để tìm ra cái nội dung đúng nhất mà chúng ta điền vào. Câu thứ hai, câu B đó là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협력하다. Chúng ta có cái người được giúp và cái người giúp sẽ hợp tác với nhau. Và cuối cùng là 현지인의 태도에 따라 원조를 중단할 필요도 있다. Theo cái thái độ thì theo cái thái độ của người dân ở cái khu vực đó mà có thể 중단하다, có thể dừng lại cái việc tài trợ viện trợ. Vậy thì câu thứ nhất, câu thứ hai, câu thứ ba, ABC này thì các bạn xem câu nào cũng nghĩa nó phù hợp nhất. Chúng ta thấy là câu B, phải không các bạn?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협력한다 là cái sự kết hợp giữa cái người được nhận tài trợ và cái người tài trợ, để thông qua cái việc đó, thông qua cái việc kết hợp hợp tác giữa hai phía đó mà nâng cao cái năng lực giải quyết vấn đề của người dân ở khu vực đó. Nội dung này chúng ta sẽ thấy là như vậy chúng ta đã xem qua một cái hoạt động mang tính chất quốc tế mà UNESCO tổ chức để nâng cao cái chất lượng giáo dục hay là nâng cao những cái hoạt động cộng đồng trên toàn quốc, và đặc biệt là những cái nước mà đang phát triển, những cái nước còn lạc hậu. Vậy thì chúng ta sẽ nhìn xem chúng ta khẳng định nhiều lần trong bài này, trong cái 국제 사회 này là vấn đề 협력 관계, quan hệ hợp tác các bạn ha, quan hệ hợp tác với nhau. Như thế 협력 관계 có thể được 이루다, có thể được hình thành nên, có thể đạt được bằng những cái quan hệ giữa trong khuôn khổ của các cái 국제기구, những cái cơ quan, những cái tổ chức quốc tế. Nhưng mà ngoài ra quan hệ hợp tác này cũng có thể được xúc tiến theo những cái khía cạnh khác mà chúng ta có thể đưa ra. Đây là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ở trong 민간 차원, nghĩa là giữa các cái tổ chức dân sự, những cái giữa các dân tộc với nhau. 민간 차원에서 và 국가 간 협력, giữa nước này với nước kia, có nghĩa là không cần cái sự chủ trì của các cái tổ chức quốc tế thì chúng ta vẫn có thể hợp tác giữa một nước này với một nước khác, hay là thậm chí 개인 차원에서의 협력 là những cái 협력 관계 này nó sẽ góp phần vào việc 증진하다 hay là 강화하다, nghĩa là tăng hay là thúc đẩy mạnh những cái 협력 관계 ở trong cái 국제 사회. Được không các bạn? Đó là nội dung phần bài đọc mà chúng ta vừa cùng nói với nhau. Và bây giờ thì các bạn sẽ sang phần viết với cô Căng. Thì các bạn sẽ cố gắng vận dụng những cái kiến thức, những cái nội dung chúng ta có từ bài đọc và thực hiện cái bài viết cho các cái câu viết của các bạn được phong phú và đa dạng hơn các bạn nhé. 네, 쓰기 연습입니다. 오늘은 해외 공적 원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해외 공적 원조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라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해외 공적 원조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에서도 정의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줄 테니까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의 글의 구성은 해외 공적 원조의 정의,
그리고 해외 공적 원조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공적 원조의 기대 효과, 이것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공적 원조의 정의예요.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무상 지원 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진국은 조금 더 앞서 있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더 앞서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후진국은 그 반대의 뜻이고요. 자,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무상 지원 활동이라고 했는데, 무상은 대가가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은 지원, 도와주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인적 지원,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물적 지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대요. 모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지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을 선진국으로 초대해서 도와주는 사업 등으로 나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쓰여져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정의하기가 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무엇이란 무엇이다. 해외 공적 사업이란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한다. 뒤에 이런 표현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란, 그 다음에 으로서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써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앞에서도 자주 봤을 거예요. 앞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자격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또는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개할 때나 정의하기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형이죠. 자,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해외 공적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왜 필요하느냐.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낙후되다는 경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국가들은 정부가 국가의 발전,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예산도 물론 적겠죠. 자, 그래서 외부의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외부의 원조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선진국의 지원을 이야기하겠죠. 자, 외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앞서 있는 곳에서 도움을 줍니다. 자, 아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는 똑같은 말, 반드시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원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외 공적 원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우리 이유를 이야기해 줄 때는요. 우리 여러 가지 배웠죠? 그래서도 있고요. 또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로 인해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해외 공적 원조의 기대 효과에 대한 것. 공적 원조를 하면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인류애를 실현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인류애라는 거 괜찮으신가요?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하나 인류애 실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의 정책 추진 능력을 높일 수가 있대요. 아까 저개발 국가라는 거 앞에서 말한 후진국과 비슷한 단어죠. 그래서 정책을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갈 수 있는,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일 수가 있다. 빨리빨리 해야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괄호 안에 나오는 말들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밑에 따로 써놨습니다. 이 말과 이 말의 그 연결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구촌 가족의 삶의 수준을 높인다. 자, 어떤 관계 있느냐면 여기에서는 해외 공적 원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지구촌 가족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겠죠. 교육이라든지 물질적, 경제적인 지원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인류애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와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 아래 것도요. 해외 공적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 내
차세대 지도자가 육성이 될 수 있어요. 뭐 교육 관련 지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차세대라는 건 다음 세대 지도자가 육성, 키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개발 국가의 정책 추진 능력도 높아질 수 있겠죠. 이것이 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만들어진 우리 글을 보면서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 우리가 해외 공적 원조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해외 공적 원조란 이렇게 나오네요. 후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 지원 활동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으로서로 연결해 줬어요. 지위나 자격, 위치 같은 걸 나타내 준다고 했죠. 으로서,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또 이것은 앞에, 이것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초청하는 사업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외 공적 원조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첫 부분 이렇게 써줬네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조에 도와준 대상이 되는 국가는요, 경제 수준이 낮아서 여유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외부에서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연결해주는 문장, 따라서로 연결해줬어요. 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비슷한 말, 반드시를 다시 바꿔서 넣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공적 원조 활동을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었죠. 효율적으로 실시된다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후진국 삶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류의 실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했어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어떤 것을 통해서 후진국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서 이것으로써, 여기는 써예요. 아까 으로서가 있고요, 여러분. 으로써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이 스펠링이 자주 틀리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앞에 나왔던 으로서는요, 앞서 정의할 때 소개하는 것처럼 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신분, 그것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문법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으로써는요, 보통 무엇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이야기할 때 써주는 문법이에요. 두 개 기본적인 거니까 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으로써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요. 자, 또 저개발 국가 내 차세대 지도자가 육성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쓰기는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구성에 맞춰서 다른 글쓰기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역사 속에는 많은 훌륭한 왕과 여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종대왕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왕입니다. 바로 한글을 창제한 사람이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이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은 한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적인 면에서 조선을 안정시켰으며 음악과 과학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으로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 뜻에 맞게 훈민정음의 창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글로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만든 사람과 만든 시기, 창제 원리가 알려져 있는 문자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은 여전히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잘 배워보셨나요? 6과에서는 국제협력, 국제관계, 그리고 국제기구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들을 배웠습니다. 또 문법에서는 더라고요.
그리고 려마는 배웠습니다. 네, 오늘 허영생 선생님과 함께 국제사회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처럼 고급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우호 증진, 또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여러분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